지난번 투두 앱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녹화를 그 뒤로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해 가면서 녹화를 하긴 했는데, 그게 녹화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화면이 좀 잘리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은 거의 뭐 폐기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니니까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만들면 되니까, 그 뒤로 추가한 기능은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초대를 통해서 멀티 사용자를 했으니까, 사용자를 내가 프로젝트의 관리자라면 멤버를 관리하죠. 새로운 멤버를 초대할 수 있죠. 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초대한 사람을 업무에 할당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칼렌다도 그때 만들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에, 지금 샘플 데이터는 다른 날짜에 가 있는데 오늘 날짜에 마감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칼렌다에서 오늘 날짜에 마감할 일이 보이고, 또 뭐 오늘 날짜 마감할 일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바이브로 구현을 해 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새로운 걸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만들었던 소스고요. 이 소스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게 이 도큐먼트나 마이그레이션 도큐먼트, 도메인 도큐먼트 같은 것들을 이제 머메이드 뷰로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러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어떤 관계도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클로드로 들어가서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어이긴 한데, requirement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구현된 소스가 구현은 했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크리먼털하게 계속 왔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삐거덕거리는 그 것들도 있었을 테고, 또 뭔가 군더더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냥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리빌딩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전에 만든 소스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역으로 requirement 문서를 작성해 보라는 명령이에요. init req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에서 만든 솔루션들을 역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 솔루션에는 어떤 내용이 구현되어 있다. requirement가 뭐다. 초기 requirement가 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용자 디렉토리 밑에 .cloud 밑에 commands라는 디렉토리 밑에 프롬프트를 관리하면 돼요. 뭐 그 관리하는 방법들은 클로드 문서를 보면, 사이트를 가보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requirement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독수 밑에 requirements라는 도큐먼트를 만들도록 정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뭐 사용자 관리 기능이 있고, 인증 보안 기능이 있고, 뭐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 있고,
할 일 관리 기능이 있고 뭐 이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적으라고 뭐 여러 줄로 적으면은 정신 없으니까 requirement number랑 그 요약된 정리된 한 줄로 그 requirement를 적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현한 뭐 비기능 요구사항 또 일부 적긴 했는데 원래 저는 기능 요구사항만 적으라고 했는데 클로드가 항상 제 말을 100% 듣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능 요구사항만 잘 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비기능 요구사항도 좀 적기도 하고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걸 가져다가 처음부터 저걸 가져다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아마 제가 또 재밌는 게 저거를 한 번에 분석해서 한 번에 끝까지 만들어 봐라 라고 할 겁니다. 개입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requirements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는 깔끔하게 덮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 프로젝트에다가 독스를 또 만들고 카피 해오는 거죠. REQ 문서를 독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디렉토리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클로드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닛을 하게 되면 클로드가 이 디렉토리를 다시 또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커서는 사실 버리고 새로운 디렉토리의 커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닛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클로드 세션은 이 디렉토리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이 디렉토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죠. 그럼 얘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 디렉토리는 requirements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1502에다가 뭘 만들고, 15 개발 서버는 15902 포트로 바꿀게요. 1502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개발 서버 포트가 있고 또 DB 포트가 15 15901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백엔드 이게 있다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라고 할 건데 좀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새로 구현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현하면 잘 구현할 수 있을지 플랜을 만들어서 doc's plan.md 파일로 구현 계획을 작성해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역으로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했는데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뭘 요구할 거잖아요. 이거 권한 주세요. 뭐 이건 권한 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이 다 어떤 권한 허용해줘도 될 만한 것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세팅즈를 미리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위험한 세팅즈를 할 건데 요렇게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해. 뭐 거의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쪽에 플랜을 만들었는데 지금 플랜은 이렇게 짠 거죠. 기본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할 거고 도커로, 그리고 인증 시스템을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프리스마로 한 큐에 다 만들 거고, 그렇죠? 요구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한 큐에 만들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설정을 할 거고, API를 통으로 다 한 번에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UI를 각각 구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UX 개선 작업을 할 거고, 테스트를 해서 배포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git 디렉토리를 하나를 만들고, 저는 to-do3라고 하겠습니다. 2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do3라는 git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연결을 할게요. 자, 연동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이 GitHub에 있는 Git과 연동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방금 그 allow를 다 했는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이 세션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때 그 세팅즈 로컬을 읽어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 로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을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git을 연동을 해놓고, 그리고 아까 할 때 좀 잘못했는데, 기왕 할 거면 이 클로드 MD 파일 안에 git 디렉토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내용을 샵으로 남기면은, 그러면 프로젝트 메모리이죠. 프로젝트 메모리에 적으라고 하면은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클로드 MD에 good to know, 그게 적혀야 되는데 적혀 있는지 보죠. 예. 이렇게 git 레파지토리 연동이란 내용이 그전엔 없었지만 이번엔 들어왔죠. 왜냐하면 샵으로 시작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샵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은 메모리에 기록이 됩니다. 이 클로드 MD 파일이 메모리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클로드는 이 세팅즈 제이슨을 읽었기 때문에 나 이제 뭐든 해도 돼 라는 걸 알고 있죠. 물어보지 않고 해도 돼. 그리고 클로드 MD 파일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뭘
이 디렉토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죠. 파일을 자세히 읽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또 요구사항을 적을 건데, 아이고, 요게 맞아야죠. 예. 독스 있는 문서를 보고 작업 단위를 일단은 플랜 모드로 해볼게요. 작업 단위로 작업을 분리해서 계획해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작업해야 될 거는 플랜에 있는데 플랜을 이슈 단위로 다시 한번 기획해봐라 라고 했죠. 전체 작업을 하는 거를. 그럼 얘가 requirements와 플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계획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작업을 좀 작은 단위로 하라는 게 좋겠죠. 혹은 왜냐면 그 작업을 너무 큰 작업을 하게 되면 앞에 했던 그 작업 내용이 컨텍스트를 넘어가게 되면 앞에 했던 작업이 뭐였는지 뒤로 갈수록 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가능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얘는 이슈를 19개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를 바로 작업을 시키면 바로 작업을 끝까지 그냥 혼자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 이슈들을 이 이슈 순서대로 구현을 할 거니까 이것들을 깃허브에 모두 등록을 하라고 할게요. 이게 그 git 디렉토리인데 방금 막 만든 따끈따끈한 git 레파지토리인데 얘가 이슈 등록 계획에 대해서 아까 플랜 모드에서 제가 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플랜 모드에 있는 것 같아요. 1번 누르면 이제 실행 모드로 가겠죠. 그래서 19개의 이슈를 지금 깃허브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특이한 거는 기존에는 막 git 이슈 등록하는 걸 자꾸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물어보지 않고 막 할 거예요. 아까 세팅즈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세팅즈에 그렇게 allow를 하는 거는 좀 주의하라고 많이 경고는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작업을 할지 어떤 짓을 할지는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테스트니까요. 뭐 의미 있는 테스트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드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이슈를 지금 맞나요? 아닌가? git CLI 연결 상태를 하긴 하고 마일스톤 8개를 생성해 보겠답니다. 여기 마일스톤을 연결하고 있네 갑자기. 이슈 등록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깃허브에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나봐요. 볼까요? 깃허브에 git API 깃허브에 마일스톤이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깃허브의 API로 마일스톤에 페이지를 기록해 놨네요. 물어볼까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일단 API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페이지 1에 있는 이슈 6개를 등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슈 등록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까 보니까 마일스톤 레벨 체계라는 게 있던데, 레벨에 priority, high 같은 것들을 아까 등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있네요. 마일스톤을 등록을 했네.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깃허브에다가 지금 마일스톤을 8개 국면으로 만들고 페이지로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죠. 프로젝트 초기 설계를 하고, 대부분 이 기능 안 쓰죠. 깃에서 이 기능 쓰는 사람 못 봤는데, 이런 걸 하면서 또 알게 됩니다. 데이터 모델을 인증하고, API 구현하고, 그 다음에 또 API 구현하고, UI 구현하고, 더 구현하고, 그리고 개선해서 완료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태그가 있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19개의 이슈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 등록을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아직은 컨텍스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작업하는 내용이 문서에서 한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컨텍스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들은 매우 고도로 학습된 LMM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을 까먹을 정도의 지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고려를 해서 대부분 그것과 연관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컨텍스트 사이즈 안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리즈너블하게. 그리고 컨텍스트를 넘어갈 쯤이면 요 밑에 컨텍스트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들 또는 염두에 둬야 될 것들 이런 거를 클로드 MD의 샵으로 잘 남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작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남겨야 된다는 거죠. 노트를 해라. 노트를 해서 몸에 어딘가에 붙여놔라. 이런 거죠. 좀 있으면 기억을 상실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코딩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계하듯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등록을 하면 19개가 등록이 될 거고,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커진다면 생각해보면 API가 이거에 한 100배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시스템은. 그 말은 이 API 하나 파악하다가 컨텍스트가 넘어갈 겁니다. 그 말은 절대로 큰 사이즈를 신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쪼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사이즈로 쪼개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디를 어떻게 쪼갤 건가? 어떻게 잘 쪼개서 만들 건가?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쪼개는 기술, 쪼개기 기술이 중요한 게 되겠죠. 몽고도 사실은 청크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청크 알까기를 합니다. 청크를 계속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고 하는 거 하죠. 세포 사이즈도 그렇죠. 그 식물의 세포도 부피가 특정 사이즈를 넘어가면 비대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 전달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세포도 알까기를 하죠. 두 개 세포 분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서는 그 정도밖에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더 세포 사이즈가 커지면 생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LMM이 만드는 모듈들도 사이즈가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작은 사이즈를 구성을 해서 그 세포들끼리 잘 조화롭게 움직여야지만 전체 오가니즘이 생존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것도 한 번에 작성하기엔 좀 사이즈가 큰 것 같긴 해요. 그쵸?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POC이긴 해도. 그래서 19개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개발해줘 해야죠.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 등록이 됐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 이슈를 쳐가면서 개발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입한 게 거의 없었죠. 이제 엔터를 친 경우가 없었죠. 혼자 한다는 거죠, 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줄 게 그냥 하라고 하면 보통 루트 폴더에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클라이언트 폴더에 오케이. 클라이언트 폴더에 혹은 todoapp 3라는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샵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세션이 끝나고 그 다음 세션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전에 내가 뭘 했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니까요. todoapp3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next.js 반영한 다음 이렇게 명령을 줘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젝트 메모리에 기억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세션들은 다 클로드를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깃에 등록된 이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커밋하는 작업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got 했으니까 작업을 하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얘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겠죠. 또 간간히 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todoapp3를 만들었고 이제는 전 중계만 하면 되겠네요. next.js 14 프로젝트를 14로 시작했네요. 15가 아니라 14 프로젝트를 초기화 한답니다. 그래서 터보팩을 쓴다고 했는데 솔직히 터보팩은 좀 아직은 불안한 것 같던데 요즘은 잘 쓰나 모르겠네요. 터보팩으로 만들죠. 그리고 포트를 15902로 설정한대요. 하겠죠? 예. 그리고 얘가 기본 폴더를 생성하겠답니다. 하겠죠. 예. 기본 폴더라는 게 소스 밑에 app, component, lib, types 요 4개가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4개의 기본 폴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가 실행되는지 테스트 해본답니다. 요 정도만 있어도 서버는 실행이 되나. 요 앱 밑에 페이지랑 레이아웃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페이지를 금방 작성했네요. 레이아웃이 있고, 뭐 이건 트리비얼한 거죠. 예. 글로벌 훅도 없고 컨텍스트도 없고. 예. 그리고 서버가 이제 긴 레파지토리를 초기화하고 첫 번째 커밋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작업을 끝냈네 벌써요. 첫 번째는 이슈가 끝났답니다. 초기 환경을 이런 요구사항에서 초기 조건을 완료를 했고 작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들어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푸시를 했고, 그 두 번째 이슈가 데이터베이스와 프리즈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즈마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커 컴포즈에다가 DB 설정부터 하는 거죠. 도커 컴포즈를 먼저 만들고, 그 전에도 봤었죠. 이런 거 많이 보죠. 포스트그레스 15 버전 3.8 이러면 또 뭐 문제 생기고 다시 띄우고 뭐 하는 거 할 것 같긴 한데, 왜 매번.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면 플랜에다가 이거 16으로 해라, 포스트그레스 16으로 해라 라고 미리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5로 하면 항상 뭔가 문제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만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경험치들이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얘가 학습될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얘가 16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15를 제일 많이 썼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하대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즈마 파일을 확인하고 기본 설정을 하겠다.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웃풋 경로로 수정을 하겠다. 프리즈마라는 곳에 지금 스키마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건 작성하기 전이죠. 이 2단계에서 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이를 시작하고 연결성 테스트를 해보죠. 도커를 띄웠고, 그 다음에 프리즈마 npx 프리즈마로 이 db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프리즈마 스키마를 로딩 해가지고. 그래서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연결 테스트를 하고 있죠. npx 프리즈마 db 푸시로. 그 다음에 설정이 됐나봐요. 끝. 이슈 종료. 간단하네. 그리고 그것들이 git ignore 파일에 등록해서 ignore를 시키고, 그리고 커밋은 프리즈마 설정 구성을 완료했다라고 하고 푸시를 했어요. 작업은 완료됐고 이슈가 클로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사용자 인증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겠답니다. 자, 사용자 및 인증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겠다. 그거는 Next.js를
설정하고 DB의 유저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즈마가 지금 DB의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유저를 만들었고 방금. 그리고 나서 next auth에 쓸 auth 정보에다가 유저 스키마를 등록을 했고 뭐 사인업 데이터 같은 걸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auth.ts 이게 이 API auth에 등록할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next auth에 라우터에 옵션 파일을 lib auth.ts에다 보통 작성을 하는데 그걸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lib 밑에 작성을 했죠. 그거를 보면 이제 ID, 패스워드, 크리덴셜스 방식으로 로그인을 허용을 할 겁니다. 이제 SNS를 더 많이 쓰겠지만 SNS로 하게 되면 테스트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크리덴셜스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소셜 로그인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가면서 토큰 붙여가면서 붙이는 게 낫겠죠. 함께 해달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버리면 되고요. 미리 토큰키 다 받아놓고 주고 나서 해도 되고요. 근데 그때 그 경우에도 아마 유저가 로그인 테스트를 해야 될 텐데 인증 때문에 아마 에러 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계한테 자동으로 하라고 할 때는 그래서 크리덴셜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워드 쪽은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프리즈마 TS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OS 설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env에 필요한 파일,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있고 db는 이렇게 할 거고 15902를 클라이언트 URL로 할 거고 시크릿은 전번에 제가 데모할 때 시크릿을 바꾸는 바람에 유저 패스워드가 이렇게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DB를 지우고 새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자꾸 얘들이 하는 일에 개발자가 중간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타입 확정하고 토큰을 위한 OS 유틸도 만들고 OS 유틸은 그쵸. 토큰 생성 검증 테스트를 위한 거래요. 토큰 OS 유틸. 그리고 나서 빌드 테스트를 해서 모든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는데 빌드 테스트 하는 거는 npm run 빌드를 해서 빌드 테스트를 했는데 에러가 안 났나 봐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명령을 날리고 시스템 아웃풋을 캡처해 가지고 얘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을 커밋을 해서 올리니까 이번에도 이제 끝났어요. 지금 원래는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3까지 했죠? 한 3개, 4개 정도 하고 얘가 계속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하게 할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마 또 다시 명령을 이제 내려야 되나 봐요. 물어보지 말고 계속 쭉 19, 이슈 19까지 쭉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유저 인증 과정을 얘들이 근데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테스트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테스트가 되는지는 웹을 띄워놓고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얘들이 된다고 하니까 믿고 가죠 그냥 일단.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겠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과 프로젝트 멤버와 인비테이션과 뭐 타스크였나요? 뭐 그런 것들을 더 구현을 할 텐데, 네, 인비테이션, 스테이터스, 프로젝트 멤버, 초대, 타스크가 없네요. 예.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이죠. 예, 지금은 아직은 타스크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초대해서 데려온다. 요 시나리오까지 구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겠죠. 방금 만든 테이블을. 그리고 나서 npm non build를 했는데 요런 건 린트 에러인 것 같죠.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거 제거하고, npm non build 하고 린트 에러도 다 잡아야 되나 보네. 그리고 릴레이션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도 만드나 보네요. DB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프리즈마를 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 이제 검증해야 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로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DB 접속을 해서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경우는 이제 그 하트비트 있죠. DB가 지금 떠 있나? DB가 지금 잘 돌고 있나? DB 상태가 어떻나? 뭐 이런 걸 하트비트로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 쪽에다가요. 서버 쪽에 내가 무조건 물어보면 서버가 살아있는지, DB랑 통신이 잘 되는지, DB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할 수 있는 펑션들을 서버 쪽에다가 넣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술 커밋을 해서 네 번째 이슈가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 이제 타스크가 들어오는 거죠. 방금 프로젝트과 인비테이션을 통한 멤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타스크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타스크의 스테이터스랑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타스크 리스트를 등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타스크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럼 어사이너가 있겠죠. 크리에이터랑 어사이니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되게 평범한 이제 이렇게 지루한 작업들이 될 것 같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래서 타스크 관련 유틸리티도 만들고, 또 DB 넣어봤겠죠. 넣고 나서 또 테스트 하겠죠. 잘 들어갔나? 그리고 나서 빌드 테스트 하고, 지금 아직 서버단의 API는 아직 안 만든 것 같아요. 서버 API 이제 조금 있으면 구현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빌드 성공을 했고 스키마까지는 만들었는데, 또 릴레이션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타스크까지 릴레이션에 들어왔고, 그 DB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은 계속 DB에 저장할 데이터들을 지금 넣을 수 있는지 계속 그 공간을 확보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것 같아요. DB를 실제로 데이터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슈 5. 그쵸. 그래서 작업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인증과 프로젝트 관련, 그리고 이제 타스크 관련한 모델을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API 구현에 들어갈 건데, 사용자 인증 API부터 먼저 구현을 할 거고요. 6번은.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 타스크 관련, 그리고 협업 관련.
해서 API를 4개의 그 페이지로 구현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마일스톤이 있던데 마일스톤 체크가 되면서 하나요? 예, 되네. 예. 큰 축으로 보면은 프로젝트 설정하고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API 지금 페이지 3로 들어갔죠. API를 만들고 페이지 3, 4가 API 만들고 그 다음에 5, 6, 7이 5, 6이 UI 만들고 예, 뭐 추가 예, 협업 및 필터링은 필터링이라는 게 예, 타스크를 필터링하는 UI들이 있어요. 그 거랑 멤버 관리하는 UI를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UI 처리를 아마 추가 UI로 분류해서 기타 UI로 분류해서 뒷부분에서 개선하나 봐요. 그리고 사용자 UX를 개선하고 궁금하네요. UX 개선 어떻게 할지. 예, 늦어진 일들을 시각적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과 토스트 알림 시스템과 에러 처리를 개선해야 되고 여기다 아마 뭐 에디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 되나요? 네, 코멘트를 해야 되나 이제는? 에디트는 네, 여기다 뭐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멘트에다가 뭐 더 추가하면은 개선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는. 네, 이슈가 지금 5개 해결이 됐고 14개 남았네요. 지금 API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API 만들고 있는지 보겠는데요. 아직은 작업 안 하고 있죠. 예. 예, API 작업하고 있네요. 유저 이쪽에 라우트 만들고 있고 여기는 네. 이건 뭘까요? 이건 알겠는데 이건 아마 잘못 만든 것 같죠? 네, 잘못 만들었네. 사인업이 오스 밑에 사인업, 사인인 같은 게 있을 거고 어쨌든 그 인증 API는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스 밑에다가 사인업 페이지 만들고 라우트 만들고 인증 미들웨어를 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들웨어 구성을 하겠죠. 이렇게 복잡하겠네요. 요거는 들어와도 되고 예. 나머지는 다 인증받고 들어와 이러겠죠. 권한 검증 유틸리티 함수를 오스 미들웨어라는 걸 lib에다 추가하고요. 이게 권한 검증을 하기 위한 util 함수랍니다. 예를 들어서 with o스 면은 이 권한이 없으면 이 API 못 들어와 이런 거겠죠. 아니면 이 권한이 없으면 이거 요청 못해 클라이언트 단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미니까 로그인 하고 나면 내 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로그인 토큰만 받으니까 로그인 하고 나면 토큰을 받으니까 토큰으로 내가 누구였더라 하고 한번 물어보고 나서 그래 나 이런 권한이 있어 하고 이제 그 화면에서 로직에게 나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보여줘 하고 하겠죠. 그리고 네. 회원 가입 API 검증 로직을 개선해 보겠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처음에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지금 토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토큰이 거의 끝나갔죠. 오토 컴팩이 5%예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텀인지 두 번째 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두 번째 텀이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미 또 컨텍스트 사이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슬 불안해지죠. 앞에서 했던 작업을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기세게 전체 일을 한 번에 맡겨버리는 게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얘 까먹었네.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되뇌어줘야 되겠네. 되새겨줘야 되겠네. 그거 다시 명령을 알려줘요. 나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너 안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거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그렇게 작업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개입을 안 하니까. 거의 그냥 자율주행으로 쭉 가버리는 거죠, 끝까지. 그러면 목적지에 잘 도달해 있을지 되게 궁금하죠. 저도 되게 궁금해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서, 네. 지금 단계는 아마 API, 유저 API, 인증 API 계속 구현하고 있는 거겠죠? 아, 넘어갔네요. 예. 그 다음 거, 프로젝트, 예. 그 다음 이슈가 프로젝트 관리 API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증 API까지 구현한 거에 문제가 없었냐? 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들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한 건데, 정말로 그럴 거냐? 그래서 이제 이슈 마지막에 반드시 검증 룰을 정해놓고 검증을 하고 넘어가라. 혹은 검증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그게 끝났을 때 검증 테스트를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검증을 하면서 만약 안 됐으면 그 앞단으로 다시 이슈를 해결하고 넘어가라. 라는 워크플로우나 뭐 그런 걸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해보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 지금 끝났죠. 컨텍스트가. 지금 똥 하는 소리가 아까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두 번째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컨텍스트가 끝났어요. 두 번째 텀이. 그럼 얘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개를 기억해야 될 것들을 지금 서머리를 한 거죠. 그래서 previous conversation compacted 해서 서머리를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테스트 API 68라인 테스트 LIB 테스트 API는 중요했죠. 왜냐하면 DB 더 많아졌네요. 테스트 API가 이거였나요? 테스트 릴레이션이었죠. 얘가 DB였고 테스트 AP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면 이게 전체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다라고 본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의 이그젬플이네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해라 라는 통신 규약과 샘플인 것 같아요. 그거랑 프로젝트 미들웨어 TX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미들웨어라는 건 권한인 것 같죠. 권한 체크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라우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중요하고 요런 게 지금
네, 투두 리스트 2개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7번째 이슈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요약본에 넘어갔겠죠. 지금 적어도 이 클로드 MD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 컨버세이션에 그 압축 내용을 요약해 나갈 때 현재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돼 라는 내용을 알려줬을 겁니다. 지금 뭐 스크롤이 안 내려간 거 보니까 또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7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7번째 작업이 끝났네요. 프로젝트 관리 API니까. 그리고 8번째 작업은 타스크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7번째 작업을 완료하고 클로즈하고 커밋도 하고 그리고 urgent를 추가하고 task validation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입에 urgent가 추가가 됐네요. 그 전에 없다가. 왜? 이게 아마 requirement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갑자기 이걸 추가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밸리데이션에 또 다른 내용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전 밸리데이션보다 더 지금 많이 추가된 거죠. 타스크 유틸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타스크에 대한 API를 추가하고 있어요. API 쪽에 보면은 앱에 앱의 API 쪽에 프로젝트 관련한 것들 그리고 타스크 관련한 것들 유저 관련한 것들 이렇게 그리고 OS 그리고 타스크 관련한 걸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꾸 잘못 만든 것들이 생기네요. 네. 지워주는 게 좋을까요? 개입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지금 지워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얘가 이거 필요 없네 하고 또 발견하고 토큰 써야 되니까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삭제. 그리고 컴포넌트를 작업을 하나도 안 했네. 아, 그렇지. UI 작업을 아직 안 했구나. API만 했지 지금 페이지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하나도 구현이 안 돼 있고 지금 보면은 네 타스크에 대한 API 그러니까 서버 쪽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미리 탄탄히 다 구현을 해놓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테스트 API 같은 걸 통해서 검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얘들이 그걸 검증을 했냐? 흔적을 찾아보면 검증한 흔적이 없어요. 그쵸? 개발하고 나서 넣어보고 수정해보고 삭제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 말은 테스트 안 하고 지나간다 인 것 같죠? 예. 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안 할까? 아니면 얘기 안 쓰고 뒤에서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 API까지 끝났죠. 그러면 서버 사이드의 API 구현은 거의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일스톤을 보면 아이고 오이 네. 지금 협업 API가 하나 더 있나 보네요. 예. 하나가 더 있는 예. 계속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9번째 이슈로 2, 3, 2, 7, 8, 9번째죠. 예, 9번째 마지막 서버 사이드 API 중에 그 협업과 관련된 API가 있나 봐요. 협업 관련한 API가 뭘까? 보면 알겠죠? 그러면 좀 읽어보면요. 초대, 인비테이션, 인바이트 하는 게 협업으로 보는 거네요. 초대 타입이 인바이트 하고 나면 처음에 펜딩 있겠죠. 그 다음에 accept나 reject, decline이 있겠죠. 그리고 예, 롤이 오너 아니면 멤버. 오너는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고 초대해서 멤버를 데려오겠죠. 그런 내용.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에 넣을 수 있는 이제 타입들을 정의한 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네. 밸리데이션, 여기에서도 체크해야 될 밸리데이션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도메인마다 밸리데이션이 늘어나면 validation.ts에 그게 늘어나나 봐요. lib 밸리데이션을 보면 그렇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도메인별로 있고 도메인 로직별로 있고 도메인 로직의 필드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메인이 늘어날 때마다 이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함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lib 밑에 밸리데이션 밑에다가 도메인 필드 검증 로직을 많이 적어 놓더라. 그렇게 해서 아마 얘도 이게 거의 컨벤셔널 하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거를 제가 딴 데다 작업하라고 하면 딴 데다 작업하겠죠. 그리고 뭐 예, 이거는 그 타입정의 옆에다 바로 옆에 붙여놔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줘 하면 쓰겠죠. 어쨌든 서버 사이드에서는 인비테이션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인비테이션의 아이디 처리하는 것, 그 초대장을 보내고 나서 그 초대장에 대해서 accept나 뭐 deni를 하겠죠. 그러면 decline, 예.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리스판드 처리를 해주는 게 있고, 리스판드, 예, accept, decline이 있겠고, 그리고 또 계속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프로젝트의 멤버를 이제 그 로직이 들어오겠죠. 초대 승낙했으면 그러면 이제 인비테이션에서 이제 프로젝트 멤버로 등록이 될 거고 그 등록된 멤버를 조회를 할 거고 그렇게 조회된 멤버가 그 멤버 아이디로 뭔가를 하겠죠. 멤버의 역할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 아이디로 그 멤버 아이디로 작업할 것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뭐 강제 탈퇴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프로젝트 아이디로 프로젝트 나가기 이거는 네. 이건 아마 멤버가 나가는 거겠죠. 오너가 나간다기보단. 그리고 엔드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고 뭐 계속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API가 있네요. 예.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HTTP 프로토콜로 테스트 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줬어요. 그럼 이걸 넘겨서 실행해서 코드 품질을 확인했대네요. ESLint를 실행했구나. 린트로 확인했고 이거 돌린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말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 커밋하고 그리고 푸시하고 코멘트 달고
이슈 클로즈 하고 그건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페이지가 끝났고 뒷부분은 네, 구현이 완료됐으니까 그 페이지로 보면은 마일스톤으로 보면은 이 지금 페이지 4까지가 끝났고 지루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뒤로 쭉 넘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중간에 어차피 이런 식의 그 확인밖에 할 수 없어요. 그 UI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서버 DB를 볼 수 있겠구나. DB 한번 볼까요? DB를 한번 보면 15901이었죠. 그리고 DB 접속 정보가 도커를 가서 투두DB에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가 DB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을 테고 얘들이 후반부에는 데이터를 넣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UI 테스트를 하려면 태스크, 프로젝트, 멤버, 인비테이션 네, 이렇게 있고 프리즈마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만 있네요. 요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었나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유저가 프로젝트의 오너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 아이디로 센더가 오너가 되는 거죠. 리시버가 멤버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아이디에 유저가 멤버로 조인을 하게 될 거고, 그 롤은 오너 아니면 멤버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태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크리에이터가 어사인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을 수행해서 스테이터스가 바뀔 거고 듀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경고가 뜰 수도 있고 프라이어리티가 있겠고, 뭐 이런 비교적 간단한 도메인입니다. DB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럼 UI 작업을 해야 될 텐데, UI 작업을 지금 마일스톤에서 보면 기본 두 개가 클로즈, 3 오픈이니까 지금은 작업을 보면 UI 컴포넌트 생성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보면 이제 API는 그만 만들고 오스 페이지부터 제작에 들어갔죠, UI가. 네. 그리고 전반적인 페이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레이아웃 작업 들어갔고요. 없는데? 컴포넌트 작업이 들어갔고,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에 레이아웃이 있고 헤더와 사이드바가 있고요. 사이드바가 왼쪽이겠죠. 왼쪽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왼쪽에 있네요. 그리고 헤더는 내비게이션의 타이틀, 내비게이션 된 페이지의 타이틀이 상단에 있고 대충 그려지죠. 예.
이 GMB가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단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왼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UI를 보고 요구사항을 집어내도 화면은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헤더가 있네요. 헤더가 있고 헤더가 더 위에 있는 거네요. GMB네. 헤더가 더 글로벌 스코프인 것 같고 옆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사이드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칠드런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헤더에서 프로젝트를 셀렉트하고 인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이드바는 아니네요. 예, 사이드바에 전체 메뉴가 GMB가 오히려 사이드바에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예, 컴포넌트를 막 무지하게 만들어대네요. 대시보드 컴포넌트, 태스크 카드 컴포넌트, 칸반 보드 컴포넌트, 칸반 컬럼 컴포넌트, 소터블 타스크 카드 컴포넌트, 그리고 나서 사인인, 사인업, 대시보드 막 쭉쭉쭉 만들어냅니다. 예, 함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는 그림이 명확하다면 한 번에 요구사항을 주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죠. 왜냐면 전번처럼 하나씩 그려가면서 또 하나씩 요구사항을 늘려가면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니까 토큰을 더 많이 태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큐에 잘 그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 큐에 그리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면은 네, 왜 만들었던 걸 또 지우기도 하고 하네요. 많이 지웠네요. 저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방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방금 또 지우고 왜 그랬을까요? 설명도 없어. 그리고 린트 오류 수정하고 나서 캐치 이거는 이건 린트 오류 때문에 에러 타입이 없다 이거겠죠. 대시보드 페이지에서도 린트 오류, 린트 오류 계속 잡고 있네요. 예. 칸반 보드에서도 타입 없이 쓰면 어떻게 했더니 얘가 타입을 여기다 하면 안 될 텐데 왜 칸반 보드에 타입을 주지? 타입스에 타입 있지 않나요? 타입스에 프로젝트과 타스크에 타입이 있는데 쟤는 지금 칸반 보드에다가 추가했어요. 이런 게 좀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인 거죠. 컴포넌트 타스크를 가보면 컴포넌트에 타스크스에 칸반 보드를 가보면 여기서 또 타스크를 또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타입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 타스크랑 저 타스크랑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언어로 이해하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어떤 게 맞지? 어디는 이걸 쓰고 어디는 이걸 쓰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얘는 DB 보고 만든 거고 얘는 UI 보고 만든 거 같죠.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얘가 해결하겠죠? 해결하는지도 볼게요. 칸반보드의 타스크랑 타입의 타스크를 어떻게 충돌을 해결할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할 한 것 같냐면 여기에 적어놨다는 걸 잊어먹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적은 건 그 이전 텀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턴으로 넘어왔을 때 요약에 이 내용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읽어야 하는데 읽을 일이 없죠. 지금 막 작업하는 거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뭐가 있는지 보지 않고 막 가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타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했나?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타스크를 추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린트 오류 때문에 계속해서 타스크를 추가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트 오류 때문에 저 미션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다고 하고 자찬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슈 10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저거 알려주고 날까요? 그냥 가보라 할게요. 어차피 이거 뭐 프로덕으로 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교통정리 해줬으면 나중에 헤매는 게 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더 헤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저기서 뻥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덥에서 이게 뭔가요? 이슈 계속 진행하겠는데 5개를 가져왔죠. 추가 이슈가 5개밖에 안 남았나요? 10번, 11번 아니지. 스테이트 오픈 리밋 5 리밋 10 네. 5개 가져와 봤는데 클로즈 된 게 없어서 10개 가져왔고 그랬더니 10번까지 끝난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11번 해야 되겠네 하고 한 거죠. 11번부터 19번까지 9개를 끝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또 컨텍스트 넘어갔나요? 컨텍스트가 세 번째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죠.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UI 컴포넌트까지는 구현했으니까 이제 진짜 페이지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컴포넌트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페이지 만들고 필요하면 컴포넌트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고 또 만들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가 필요해서 이거 갖다 놓고 하지만 얘들은 설계해서 움직이니까 API 다 만들고 컴포넌트 필요할 것 같은 컴포넌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페이지에서 갖다 이제 껴서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탑다운으로 지금 커맨드 센터에서 지시를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저런 충돌 없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잘 맞을지는 계속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메인 레이아웃 구현할 거고 그 다음에는 칸반보드 뷰를 구현을 할 건데 지금 세션 프로바이더가 이제 들어왔죠. 로그인이 됐다는 거겠죠? 로그인 아까 인증 앞에서 구현 넥스트호스 설정이 됐고 로그인 구현하고 그 세션을 이제 프로바이더로 체크해서 이런 거 인상적이죠. KO EN으로 만들었다가 EN으로 많이 만드니까 생각해 보니까 KO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다 하는 타이밍에 생각해 보니 KO네. 왜냐? 한글이 많이 들어있네. 이러고 결정을 이 타이밍 했나봐요. 그리고 미들웨어에서 보니까 우리 페이지를 보통은 로그인 사인업으로 하는데 오스에다가 만들었다. 실제로 맞는지도 좀 보면은 실제 페이지는 오스 밑에 있죠. 아까 API 밑에 오스는 사인을 하는 서버 사이드이고 이런 걸 인토를 안 나나 보네. 그리고 지금은 페이지이죠. 오스 사인인 사인업 페이지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들웨어가 판단을 하고
뚫어줬습니다. 사이드바도 예, 이거는 지금 샘플 프로젝트였을 것 같죠. 샘플 프로젝트로 봤었는데 그러지 말고 서버에서 지금 패치해가지고 가져와서 뿌려줘라 인 거죠. 그리고 네, 패치할 때 토큰 가져가야 될 텐데 토큰 넣는 게 어디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토큰을 안 가져가도 서버에서 세션으로 처리했을래나? 네, 서버 세션으로 쿠키하고 세션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패치를 그냥 해도. 그리고 그래도 저는 토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쿠키보다는. 이유는 그래요. Next.js가 트래픽에 과금을 해요. 그래서 그 넥스트를 자꾸 경유해서 API 서버를 가게 되면 보안상 좋긴 하지만 좋을 수 있지만 트래픽이 늘어나고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토큰으로 API 서버를 다이렉트리 접근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보안상 더 허점은 많겠죠. 토큰이 노출될 테고 노출된 토큰으로 API 막 들어올 테니까.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또 ESLint 오류가 되게 좀 나중에 문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런 게 ESLint 오류 잡겠다고 자꾸 타입을 만드는, 여기선 타입 만드는 게 없었는데 예, 린트 오류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린트 오류를 쭉쭉쭉쭉. 예, 이런 거는 그냥 허용해줘 라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잡으려고 해. 이런 거죠. 업데이트. 그리고 린트 오류는 대충 해결 안 되는 건 마크 찍고 해결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커밋하고 이제 메인 레이아웃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좀 지루하니까 일단 끊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후반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